네, 좀 전에 제가 경기 저점이 다가오는 중이라고 하면서 또 글을 보내드렸잖아요. 자, 요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어제까지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는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매년 이렇게 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사이클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준 라인이 있고, 경기를 이제 판단하는 이거 삐뚤어지네. 이런 기준 라인이 있고, 똑바로 볼게요. 자, 이런 기준 라인이 있어요. 자, 경기를 이제 얼마 전에도 반도체 몇 달 전에도 그렇죠? 몇 달 전에도 반도체 업황이 수출 꺾였다. 수출 뭐 추이도 꺾이고 그러니까 증가세가 꺾이고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신문에 이제 일면에 한국경제신문의 일면에 뭐가 나왔냐면은 코스피 상장사가 작년 4분기 2018년 4분기에 17분기 만에 17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떨어진 거예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영업이익이 감소도 있지만 증가세가 약해지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17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대요. 코스피 상장사들. 이번에 다 결산 받아보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아래 공포, 침체, 경기 침체가 왔더니 지난달까지 엄청나게 많았죠. 지금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3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특히 3월 달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개인들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계속 뿌려댔습니다. 프레임을 형성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고의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 그런 거예요. 경기 침체 뭐 그런 지표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17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감소됐잖아. 당연히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보도가 될까요? 언제 보도가 될까요? 경기가 어둡다, 경기 전망이 안 좋다, 경기 침체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오늘처럼 뭐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뭐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뭐 이런 내용들, 반도체 업황 꺾였다, 뭐 이런 얘기들. 엊그제는 뭐가 났어요? 자동차 산업이 꺾였다. 그럼 모든 산업이 지금 다 꺾였어요. 지금 뭐 투자할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좀 뉴스만 지금 모아보세요. 자동차 산업 안 좋지, 조선은 살짝 먼저 돌아섰고, 지금 뭐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없어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엊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최근에 공장도 닫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봤죠.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몇 달 동안. 그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가장 많이 언론에서 회자될까? 가장 언제 많이 강조할까요? 자, A 시기가 있고, B 시기가 있고, C 시기가 있고, D 시기가 있어요. 언제 가장 많이 강조할 것 같아요? 가장 언제 경기가 제일 어둡다고 말할 것 같아요? D죠, D. 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실제 이제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계속 좋지 않네 하다가 뭔가 이제 수치상으로 지표상 뭔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는 겁니다. C에서는 기준점 이상 그러니까 증가는 하고 있대 그 증가폭이 낮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도 예전 뭐 올라갈 때보다 좀 좋았지만 그 사이클 A에서 내려오는 위치에 있어서 조금 예전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도 전분기보다는 그래도 나았는데 그 증가량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에서 가속도 개념 아시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기준점을 넘어와서 내려오니까 그 증가세도 꺾여서 증가세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실제로 데이터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잡힐 때 가장 많이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 위기,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경기는 사이클인데 결국에는 곧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D 위치에 있었는지 이게 아마 10월 달일 것 같아요, 작년.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저희 3월 달 정점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신호들이 지금 잡힌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주식은 이런 현상들에 앞서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경기가 바닥을 찍었으면 먼저 주가가 올라가요. 먼저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요. 주가는. 또 떨어질 때 먼저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 올라갈 땐 먼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 같아요? 작년도 2018년도에 뭐 했어요? 시장 내내 떨어졌잖아요. 1년 내내. 1년 내내 박살났잖아요. 10월달 마지노선 완전히 지나고 경기는 아직 더 3월달에 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을 정도로 미리 반응을 주가는 먼저 했잖아요. 정점을 통과하면 경기에 대한 공포감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주가는 밑에서 반응하기 시작했어. 점점 반등하기 시작했어.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반도체업에서도 지금 반도체주 오늘 흐름 좋죠? 반도체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도 10% 올라가고 있고, 유진테크 10% 올라가고 있고, 동진 세미캠 10%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 네페스 8% 올라가고 있고, 뭐예요? 인터플렉스, STI 뭐 다 그러잖아요 지금. 반도체 꺾였다면서요? 불과 몇 달 전에. 근데 저점은 언제 찍었어요? 하나만 오늘 올라가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 본다면 주성 좀 확실하게 좀 티가 나는 걸 볼까요? 뭐가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린 제이스텍. 자, 언제? 그때가 정점이었잖아요. 10월 이후에 요때 가장 많이 반도체가 무너졌다는 얘기, 반도체 꺾였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들렸을 때잖아요. 다른 종목도 크기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때가 다 저점을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 경기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6개월 먼저 올라가요. 아직 6개월 지났어요? 6개월도 안 지났어요. 6개월에서 1년 먼저 움직여요. 이 시점 이후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반도체가 드디어 저점을 찍었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먼저 올라가잖아요. 반도체만 그럴까요?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 뒷걸음질 쳤다. 6개월 뒤에 저점 찍고 돌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6개월에서 1년 뒤에. 그럼 주가는 먼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먼저 천천히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3월달 내려간 거 이런 거 말고요. 10월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큼직큼직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기 저점이 다가오는 중이라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미국 쪽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뭐예요? 10월 미국 차트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글로벌. 자, 미국 한번 볼까요? 나스닥 뭐예요? 이거 이때 뭐 안 됐어요? 끝났다. 나스닥의 이제 이런 10년간에 펼쳐진 상승은 끝났다. 여기서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해서 이제 자산 축소하고 막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이제 다 팔아야 된다. 앞으로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런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그렇죠? 저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이거 신고가 갈 수 있는 건데 왜 여기서 다 내려왔는데? 미국 증시는 3년 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3년 720 라인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건 이 라인이잖아요. 여기 하늘색 라인. 아니 다 내려왔는데 뭔 더 공포감 또 어디서 얼마나 내려간다고.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는 요 2년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아니고 미국은 좀 더 길게 올라왔어요. 그동안.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도 어떤 기준 라인을 형성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다 무너진다는 소리 그때도 들렸었거든요.
앞으로 대세하락장이다. 뭔 대세하락장이야. 골디락스 장세 다시 나오면서 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몇 년 동안 올라왔는데. 마찬가지죠. 또 신고가 가가지고 또 골디락스 장세 펼쳐질 수도 있어요. 적어도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때도 드렸었고요. 기억하시죠? 그 경기 저점, 경기가 이미 지나갔으면 얘 주식 먼저 반응한 거 아니에요. 먼저 여기 먼저 다 떨어져. 먼저 어디야 여기. 자 먼저 떨어져가지고 지금 반응했으면 여기서부터 6개월에서 1년 뒤에 뭔가 나오겠네. 정점 뭐 저점 찍었다고 경기가. 그럼 또 한동안 또 올라갈 수 있겠네. 이거 몰라요. 10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출렁임이 엄청나게 클 수 있겠죠.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거 다 내려온 시점에서는 여기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 신고가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소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신경 쓰겠다. 겁먹지 마시라고. 지나고 나서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있으면 신고가는 완전히 역사상 신고가가 또 금방 나오게 생겼어. 얼마 안 남았어. 뭐 200포인트 남았나? 한 5%, 4%만 올라가도 그냥 신고가 찍겠네요. 그렇죠? 경기 사이클하고 주가의 흐름하고 매칭을 시켜보세요. 네,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아까 전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네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